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분도 약사시네요. 오늘 약사분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네요. 나이가 44세시고 약국 경영 14년, 그 다음에 30세에 토익 800 이후에 영어 접었음.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의학 계열의 여기 약점이 영어를 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원서 볼 때 조금 쓰거나 뭐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를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자산 한 6억 정도 가용자금 있고 부인분 그다음에 딸 5학년 12세 아들. 어, 첫째를 생각하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독일이나 기타 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나라. 5년 정도 약국을 하고 싶으시고 이나 지금 40세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하고 석사에서 외국에서 석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분은 남편분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사실 44세에 이 나이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석사를 또 외국에서 해서 취업해가지고 이민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걸리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에 투입해야 될 돈들 또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다 따지면은 그냥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남편분은 일단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약국을 조금 더 운영을 하세요.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한국으로 보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부인분이 전업이고 모르긴 몰라도 뭐 4년제 대졸이실 것 같은데 부인분이 대졸자라면은 여전히 부인분을 주신청인으로 내자금 들여서 독일 블루카드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영주권을 먼저 부인분이 해결한 다음에 남편분은 한국에서 좀 뭐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총대 메고 돈 벌어서 부인하고 자녀를 자금 지원해주고 그냥 놀지 말고 약국 운영하면서 혼자서 쓸쓸하게 독일어 공부를 죽어라 하고 부인분이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독일로 들어오면은 이미 부인분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은 동반 거주가 뭐 5년짜리 뭐 어쩌면 뭐 5년 이상이 나올지도 몰라요. 뭐 10년짜리가 나올지 뭐 5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최소 3, 4년 이 정도 동반 거주 허가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독일어 공부 한 2년 그냥 설렁설렁 하더라도 비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강남역에 있는 독일어 학원만 그냥 꾸준하게 다녔으면은 2년 정도 공부하면 비원 정도는 맞아요. 거기서 한 1년 독일 들어온 다음에 독일 입국 후에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빡세게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은 역시 한 B2에서 C1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은 한국의 약사 자격증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100%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뭐 8, 90% 이상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독일어 공부 B1, 그러니까 뭐 일상 언어 B2, 전문 용어 뭐 C1 이 정도 취득을 하면은 현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뭐 임상 뭐 실습 같은 거 뭐 이런 어 그 약사로서의 뭐 이런 테스트 공부 뭐 추가 학업이 조금 더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한 1, 2년 더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약사를 결국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서두르는 게 나으냐? 첫째가 독일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뭐 프랑스어가 됐건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 12세 이전에 그 나라에 가서 현지 언어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드님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속도보다 첫째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브레인의 어떤 피지컬한 성장이 점점 더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악기 같은 걸 배우든 무슨 스포츠를 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 때부터 했던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몸을 써서 몸에 완벽하게 막 그 녹아들도록 익혀야 되는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에 언어가 그렇단 말이죠. 언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언어들은 어떤 인간의 그 신체 발달에 의하면은 이 뇌의 피지컬한 성장이 한 만 12세 그 전후로 해서 거의 이제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들의 어학 능력, 원어민에 가깝게 되는 어학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언어학에서 통상 얘기할 때 만 12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5학년이면 아마 만 12세가 될랑말랑 지금 할 거예요. 만약 서두르면은 요 첫째가 원어민급이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추측을 해요. 물론 뭐 원어민급이 설사 못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이 의사, 치과 의사, 무슨 뭐 약사 이 정도의 직업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약사가 돈을 꽤 잘 버는 편이에요. 제가 언젠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독일의 시골에 살 때 저희 동네 할아버지 약사가 있었거든요. 약국이 하나 딱 그냥 시골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에 예전에 무슨 코로나 테스트 받으러 초창기에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막 어디 이탈리아에 어디 뭐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은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약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가. 거기 가서 그 약사 할아버지한테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데 우리 테스트 왜 받냐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이탈리아 놀러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탈리아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탈리아 차도 막 두 대인가 뭐 세 대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무슨 차를 이렇게 이탈리아 차 무슨 뭐 피아트 뭐 이런 뭐 알파 로메오 뭐 이런 싸구려 차를 갖고 계시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 무슨 그 클래식 페라리하고 클래식 알파 로메오하고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할아버지 완전 무슨 그 약간 정말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KFC의 그 대령님 같이 생겼어요. KFC에 보면은 막 머리 하얀 대령님 안경 쓰고 그 비슷하게 생긴 독일 약사 할아버지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클래식카를 유럽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인네들은 시간이 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거 엔진 맨날 분해했다가 뭐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고 그걸 몇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날 좋은 날 이제 한 3, 4월쯤 되면은 독일 같은데 막 하늘이 파랗고 막 날이 좋은 날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그 옛날 클래식카 이런 거를 타고 막 시골길 뭐 아우토반 이런 데를 막 드라이브를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차를 갖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차를 못 타거든요. 아무튼 독일 약사도 그 정도 번다. 그런 취미를 클래식 스포츠카를 수집할 정도의 자금력과 어떤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번 약사 도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약사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가끔 보면은 건물주나 의사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약국에 처음에는 이 약국에 뭐 이 빌딩에 의대 뭐라 그러지? 이런 개업한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 이 1층에 있는 약국의 권리금은 얼마 몇 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들한테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그 건물이 뭐 주인이 바뀌거나 뭐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한번 되거든요. 혹은 뭐 병원도 개업한 사람의 오너가 바뀌거나 그러면서 권리금을 따로 내던가 다시 내던가 그러니까 권리금을 다시 내던가 권리금을 다시 안 내면 쫓아내요. 약사도 쫓겨나요. 어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부터 상담 오시던 약사분들이 많은데 건물주 혹은 의사들한테 사기당한 스토리 뭐 이런 거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젊은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가야지라는 주변 분들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생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한국에서 약사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고 한번 그 커리어를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늘 서울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44세 경제학 전공하셨고 부동산 투자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어학 능력은 중하 정도 자금은 한 10억대 현금 이 정도 준비되어 있으시고 자녀 둘 그다음에 영어권 서방 선진국으로 폭넓게 음, 사실은 이 나이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복지국가로는 이민이 이미 늦었어요. 한번 사업 이민 뭐 이런 걸 한번 도전은 해볼 수가 있는데 3, 4억 투자해가지고 사업 이민 성공할 가능성이 애매해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한 요 정도 투자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영주권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모두 요거보다 조금 돈을 더 들이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거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고 E2 사업 비자 같은 걸로 일단 정착을 하고 현지에서 EB2나 EB3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뭐 교민 사업체를 찾아가지고 뭐 영주권으로 뭐 EB3 숙련지 영주권으로 전환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재산 다 까먹으면서 시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사실 영어권을 고집하면은 영국 영국은 지금 오히려 스킬드 워커 비자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요 정도 자금 투입하면은 오히려 지금 바뀐 이민법으로는 영국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요 나이 제한에서 나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내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나이 점수가 너무 많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 이민 같이 나이 점수가 조금 더 덜 적용이 되는 뭐 주정부 사업 이민 이런 거는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안정적으로 영주권 확보하기에는 독일, 노르웨이 정도가 1순위예요. 독일, 노르웨이를 먼저 1순위로 따져 보시고 요 자녀 두 명은 독일어 및 영어를 현지에서 동시 사용하는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도전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독일어를 우선 먼저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뭐 독일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하고 독일어를 다 쓰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도전해 보든가 아니면 독일어에만 올인을 하던가 그리고 영어는 따로 공부를 하던가 이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커리어라던가 뭐 해외 취업, 해외 이민, 글로벌 커리어에서는 항상 영주권을 선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리면은 그러면은 역이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좋아서 역이민이지 역이민이 아니라 그냥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막 수많은 무슨 뭐 내가 역이민을 한 이유, 내가 뭐 캐나다가 뭐 캐나다 이민 이래도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쓰잘데없는 뭐 호주 이민의 뭐 단점, 장점 해가지고 정말 바보 너무 보면서 헛웃음이 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유튜브들이 넘쳐나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뭐 캐나다에 뭐가 잘못됐다는 둥, 뭐 호주에 뭐가 잘못됐다는 둥, 뭐 인정차별 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만 잔뜩 올라가 있어요.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루저들의 마인드예요. 사실은 챔피언이나 위너들은 물론 외부의 환경도 불리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이 결국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어요. 흑인인데. 음? 그뿐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쉽게 성공했다는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 실패 되게 뭐 유튜브에서 뭐 이민 역이민 뭐 사례들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영주권이 선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영미권을 꼭 고집한다? 제 생각엔 대충 영국을 먼저 1순위로 따져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비슷해요. 나이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요.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은 나이 점수 깎아먹는 게 현재 없어요.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그래서 나이 점수와 무관한 영국과 미국을 오히려 택하는 게 좋다. 그런데 현재 자금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부자 동네 공립학교를 보내거나 그래도 뭐 사립 조금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을 사립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현재 자산 정도로는 사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조건이라면은 뭐 제 막내 동생 뻘 정도 되는 나이신데 저라면은 독일, 노르웨이를 1순위로 권해드리겠다. 왜냐면은 영주권을 한 2, 3년 만에 먼저 확보를 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영주권을 선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공립학교 혹은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등이 오히려 학비가 저렴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오히려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막말로 어디 스코틀랜드 뭐 어디 에딘버러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영국 같은 경우에 혹은 호주에서도 어디 뭐 사투리 센 동네에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노르웨이에서 영어 배우는 게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다음에 사소리님 33세 지방대 회계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경력이 독일 스시잡에서 3년 11개월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자금 한 4천만 원 준비해 있고 독일어 A2인데 근데 14개월 전에 뭐 독일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뭐 중간에 뭐 그 주민등록 말소 안멜덴이 뭐냐면 하여튼 주민등록 말소하는 걸 얘기해요. 귀국을 했으나 국내에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취업 비자도 끊겼고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연금은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금 자체는 나중에 독일 영주권을 승인받으면은 그 연금을 합산을 시킬 수는 있는데 영주권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반 취업 거주 허가 경우에는 60개월 이상의 현지에서 연금을 부은 기록이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멜덴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리셋이 돼요. 안타깝지만. 이 연금을 나중에 독일 영주권 취득한 이후에 이 연금을 내 연금에 합산시켜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0개월에 합산되는 거는 아쉽게도 물 건너갔다. 예, 사실 이거 한 1년 1개월만 더 버티셨으면 독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만두셨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소리님은. 그리고 뮤즈 82. 아, 이거 맥주는 아니에요.
그냥 뭐지? 알코올 없는 뭐 라들러 비슷한 뭐 이런 겁니다. 뮤즈 82님은 만 41세, 대졸이시고 무용 전공하셨고 무용학원, 그다음에 자금은 한 4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중학생 남자 첫째 아이, 그다음에 둘째, 어, 그리고 이혼을 하셨고 사업 정리하고 독일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테스와 어학 공부하고 싶다. 2년 정도 지내면서 이민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계획 비추해요. 이런 분들이 그저께에도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계신데 어학 비자로 뭐 버티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취업은 취업대로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돈만 많이 쓰고. 그동안에 쓴 돈이나 시간을 차라리 뭐 제대로 된 일반 취업 거주허가나 블루카드 같은 걸 받았으면은 블루카드 받았으면 좀 있으면 영주권 받고 일반 취업 거주 허가였으면은 뭐 2년 정도의 경력이 쌓였으니까는 3년만 경력 더 쌓으면은 영주권을 받잖아요. 근데 어학 비자로 들어오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만 죽어라 쓰고. 그래서 비추해요.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현재 이혼을 하셨고 특별하게 이거 사업 정리하면은 자금이 없잖아요. 물론 이 자금을 다, 이 4억 원을 다 들여가지고 영주권 받고 끝나느냐. 그것도 뭐 아주 최선의 계획은 아닌데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뮤즈 파리님이 독일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직업이 계속 없어요. 그러면은 실업보험을 일단 받을 수가 있고요. 실업보험 직전 연봉의 67%까지 줘요. 이거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받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영주권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의 생계는 독일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업 수당 2라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흔히 예전에는 하르츠 4라고 해가지고 하르츠 4, 하르츠 4 뭐 이런 뭐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주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를 내주거나 관리비, 생활비, 의료보험, 직업교육, 뭐 어학교육, 아이들 무슨 뭐 양육비 이거 다 정부에서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로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재취업 될 때까지 그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르츠4를 주나 어디 뭐 말단 공무원이라도 이 취업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나 노동청에서 결국 그게 쌤쌤이기 때문에 이게 만 50세만 넘지 않으면은 공무원 뭐 말단 공무원이라도 꽂아줄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주권을 1차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혼하고 아직 싱글이시니까 또 현지에서 뭐 이런저런 뭐 공부를 하든 어떤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든 뭐 다니다 보면은 자, 독일에도 싱글된 괜찮은 남성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 제 생각에는 하여튼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고 또 무용 학원을 그동안 운영하셨으면은 사실은 또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또 아이들 이런 무용 교습하는 뭐 수요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애들 모아서 어디 뭐 이런 공간을 빌려서 무용을 가르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비즈니스로 해볼 만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필라테스 공부와 어학 공부를 독일에서 해서 2년 지내면서 이민을 고려해보고 이민하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취업을 시도해가지고 영주권으로 가겠다. 이 자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독일 영주권을 목표로 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영주권을 1차 목표로 삼는 게 훨씬 승산이 높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비용을 더 자금을 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싱글이시잖아요, 지금. 돌싱이시잖아요. 또 돌싱인 남성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실 두 팀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좀 뭐 제가 맞선을 소개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팀이 좀 그러니까 애가 한 둘이 있는 아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싱이.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뭐 맞선을 봐서 팀을 짜서 같이 이민을 진행하면은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뭐 적극적으로 뭐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그걸 꼭 하시란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민은 영주권을 1순위로 삼아야 된다. 플러스 결혼 이민도 항상 백업 플랜으로 결혼 이민 백업 플랜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이 첫째가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사실은 둘 다 이제 만 12세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어민급의 독일어 혹은 뭐 영어 영미권을 간다 하더라도 원어민급의 영어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의 최상급 외국어로서의 최상급 수준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학 실력으로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회계사 정도, 변호사인데 법정에 주로 많이 서기보다는 서류 업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뭐 엔지니어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렸죠. 이런 커리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못 되면은 자, 미국에서 하루 일당 2억씩 받은 디즈니 임원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커리어에 나가려면은 굉장한 리더십이라던가 네트워킹, 뭐 정말 사람의 혼을 빼놓는 말발, 뭐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정도 나이에 외국어를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이 정도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어학 실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뭐 교수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교수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뭐 회계사, 변호사는 될 수 있지만 이런 직업은 원어민이 아니면은 힘들다. 원어민급 어학 능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희망의 나라로 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남편이나 부인이 캐나다 대학 등록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워크퍼밋을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한 잡오퍼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취업하면 40대 중반이어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결국 이 잡오퍼를 받아서 그 캐나다 익스피리언스를 쌓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수로 잘리잖아요. 근데 40대 중반이면은 나이 점수가 거의 빵점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근데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해도. 그러니까 현재 캐나다 이민법의 맹점은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캐나다 이민의 주류인데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통상 만 35세가 넘어가는 순간이 돼도 그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이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통계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만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과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40대가 넘어가면은 더 적어져요.
45세가 넘어가면은 전멸이에요. 즉, 그 전멸한 막 1, 2%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별로 승산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유럽 취업 정보